네, 팟캐스트 16편은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좀 국내에서 큰 쇼가 하나 있었고 또 IFBB 프로리그에서 가장 큰 쇼인 올림피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따로 빼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을 영상을 만들까 했지만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팟캐스트로 따로 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사전에 유튜브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종합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중복되는 것들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피아에서는 또 유택의 변 대표님께서 올림피아 메인 스폰서이시죠. 메인 미디어 패스권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정말 오픈 보디빌딩부터 해서 모든 올림피아 종목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시청을 해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올림피아 취재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D님께서 질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50도 못 들 것 같은 여자가 프로셔널 올림피아 저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벤치 50도 못 들 것 같은 여자가 프로셔널 올림피아 저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백희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체크를 했을 때 몬스터짐 심사위원으로 올림피아 저지인 백희님이 오셨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올림피아 패널들을 딱 봤을 때 일단은 가장 북미 시합에서 가장 많은 심사를 보고 있는 타일러 매니언 같은 경우도 시합을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이고 짐 매니언의 손자로서 이제 저진 교육을 받으시고 메인 저지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올림피아 헤드 저지 스티브 웨인버그 역시 이런 선수 출신이라기보다는 트럭 기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림피아 저지인 패널들 중에 물론 베키도 비키니 선수였고 선수 출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헤드 저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선수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자격이 되는 것이 맞냐라고 판단할 부분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올림피아 저징을 과거부터 쭉 이어왔던 분들의 자격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박재훈 프로의 목표가 탑6인데 상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박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매 시합마다 보디빌딩 팬들한테 좀 의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박재훈 선수가 나오기 전에 올림피아를 출전했던 선수들이 많았는데 성적을 냈던 선수는 거의 없었고 또 올림피아 레벨의 선수들의 여러분들께서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정말 국내 선수들이 과연 저 사람들 옆에서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몸들을 가지고 있는 올림피아 선수들인데 박재훈 선수가 또 올해 10위를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소기 목표를 또 달성을 했죠. 박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탑6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박재훈 선수가 상체를 보강하면 탑6를 할 수 있다? 박재훈 선수가 상체를 보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체는 보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체를 보강하는 수준이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의 탑6 선수들만큼의 그런 볼륨감과 그 프레임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탑6 안에 들 수 있다 없다를 놓고 봤을 때 쉽지 않은 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올림피아 탑6 선수들이 지금까지 딱 봤을 때 마이클 다보리 6위, 5위가 테렌스 러핀, 4위가 이제 브레이언 앤슬리, 3위가 오로스 칼렌친스키, 2위가 라몬디노, 1위가 크리스 법스테드인데 이 선수들이 그대로 내년 올림피아에 나온다고 했을 때 박재훈 선수가 그분들을 뛰어넘어서 탑6 안에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길이겠죠.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좀 응원을 해주고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탑6를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랑 질문이 겹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심사 기조와 관련된 질문인데 네. 데릭과 피어슨의 우승이 네. 본짐의 김성원, 김건우의 승부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거 대릭 얘기는 되게 자세하게 이제 중복 질문들이 제가 질문들을 다 확인하지 않고 팟캐스트를 진행했는데 좀 중복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뒤로 빼고
키온 피어슨하고 숀 클라리다는 이미 타일러 매니안이 한번 리뷰를 했더라고요. ELE 디비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컨디셔닝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단어가 애매하게 포괄적인 부분이거든요. 컨디셔닝 안에는 그 다이어트의 정도, 스킨의 얇은 정도의 상태랑 근육이 얼만큼 그 스킨을 밀고 나오는지에 대한 볼륨감의 상태랑 또 이제 근육의 굴곡이 선수들마다 다르잖아요. 세퍼레이션이 깊은 선수들이 있고 조금은 얕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 깊이가 깊고 밀고 나올수록 입체감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게 이제 컨디셔닝인데 그런 종합적인 컨디셔닝에서 키온의 발전세가 대단했고 지금 타일러 매니안이라는 그런 짐 매니안의 손자 IFBB 저지의 말에 따르면 키온 피어슨의 세퍼레이션의 장점을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숀 클라리다의 복부가 조금은 타이트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동시에 언급을 했고요. 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키온 피어슨의 컨디셔닝이 뭐 숀 클라리다보다 부족하다 이런 언급은 없었고요. 전체적인 이런 세퍼레이션에서는 키온 피어슨이 압승을 했고 물론 근육의 거친 질감이나 얇은 피하층은 숀 클라리다가 우승을 했겠죠. 좀 거친 질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런 쉐입이라든지 키온 피어슨의 이런 세퍼레이션 그다음에 작년 대비 이런 발전세를 좀 더 높게 쳐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쉐입을 더 높게 쳐준다? 쉐입을 더 높게 쳐줬기 때문에 숀 클라리다가 키온 피어슨한테 졌다라기보다는 그 종합적인 설명을 봤을 때 숀 클라리다가 약간 오프였고 키온 피어슨이 본인의 베스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승부가 뒤집혔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봤을 때 이런 쉐입적인 부분만으로 키온 피어슨이 이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키온 피어슨의 컨디셔닝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투포이님이 생각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경기 결과는 있으실까요? 이번에 올림피아에서 종합적으로 시합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경기 결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경기 결과는 진짜로 말이 안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보디빌딩이 참 흥행을 하거나 좀 난리가 났었겠죠. 말도 안 되는 결과까지는 없었고요. 저지들이 이제 결과를 내렸을 때 저는 대부분 제 생각과 달라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납득이 됐던 편입니다. 대립 1번 정면 광배 모양이 하디 어깨 20대보다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던데 저지들의 피드백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질문이 많았거든요. 일단은 타일러 매니안이 최근에 맨즈 오픈 보디빌딩 하디 추판 vs 데릭 런스퍼드를 분석한 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디 추판이 2020년도였을 거예요. 2020년도, 21년도죠. 이제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하디 추판의 그런 어깨 이슈에 대해서 저징 패널들이 언급을 분명히 명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당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주사를 이제 올림피아 레벨의 선수들은 당연히 케미컬 하겠죠. 케미컬 주사를 놓는 자국에 이런 염증들이 부어서 이제 노골적으로 티가 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을 때 감점의 요소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실제로 2022년 빅라미가 5위로 미끄러졌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피아 탑3를 봤을 때 데릭 런스퍼드의 겨드랑이 쪽에 있는 그 붓기, 염증, 자국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사진 띄우겠지만 데릭 런스퍼드에 대한 그 겨드랑이 쪽에 그 붓기는 매년 있어 왔어요. 212 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올해는 그 탄을 발랐을 때 이제 착색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던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몸이 이제 케미컬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올라서 기존에 이제 부어있던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게 부은 거다라는 언급도 있었고 데릭이 사실 그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앞다리 쪽과 이제 둥근 상부 쪽에서도 좀 염증 수치에 대한 그런 반응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를 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오호 갸우뚱할 정도로 좀 티가 많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릭 런스퍼드의 기본적으로 이런 볼륨감이랑 세퍼레이션 그리고 작년 대비 사이즈 증량은 어마어마했고 특히 어깨랑 허리 비율에서 나오는 그런 엑스테이퍼는 정말 끝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릭 런스퍼드에 대한 그런 염증 반응에 대한 증상이 없었다고 치면은 하디 추판의 이런 승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데릭 런스퍼드의 몸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줄 알았어요. 사전심사 때랑 파이널 때를 보고 붓기가 좀 심해가지고. 그런데 저지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눈 감아 준 것 같고, 데릭 런스퍼드의 이런 쉐입적인 부분과 컨디셔닝, 작년 대비 사이즈 증량을 굉장히 높게 쳐줬기 때문에 승리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승리는, 이 추후에도 중복 질문이 나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디추판의 우승을 사전심사와 파이널이 끝나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릭 런스퍼드의 우승에 대해서 납득은 가지만 조금 놀랐던 그런 당시 직관 후기에 대한, 그런 직관 직후에 대한 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그냥 읽고 패스하시면 패스하세요. 네. 5분은 왜 만진이밖에 없고 큰 사람들은 왜 가득 채우지를 못하는가? 뭐 그거는 이제 저도 의문이네요. 근데 몸이 좋은 게 최고니까, 뭐 키가 작던 크던 몸이 좋은 게 최고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삼손이 하디와 데릭을 넘어설 몸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 사전심사 때만 해도 사실 저는 삼손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파이널 때 삼손이 수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세면서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니고커가 안타깝게 부상으로 이제 이번에는 못 나가는데, 그렇죠. 내년에 만약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복귀 성적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올해 니고커의 그런 피지컬 업데이트를 봤을 때 올해 나왔다면은 하디추판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니고커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고, 플러스로 니고커가 정말 베스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하디추판도 좋았지만 데릭 런스퍼드가 완전 본인의 베스트까지는 아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지 않고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니거커의 부재가 아쉬웠던 것 같고, 내년에 오히려 저는 니거커가 정말 올해 준비했던 그런 모습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라면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한번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거커는 우승을 할 수 없다, 니거커는 체형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니거커에게도 우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클래식 피지크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3강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3단 체제. 3강. 시범, 라논, 월스. 네. 저는 월스를 이번에 덱을 제대로 못 봐서, 여튼 이 다른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이 이 3명의 체제를 이어할 만한 선수가 없는지. 지금은 고인물들이 그 아래 그대로 따라오고 있죠. 브리온 앤슬리라든지 테렌스 러핀, 클래식 피크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시합을 뛰어온 그런 고인물들 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클 다볼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지만, 오늘 시합을 이제 우르스랑 마이클 다볼이 경쟁을 했을 때 두 선수의 차이가 나란히 했을 때 확실히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마이클 다볼이 이런 우르스의 세퍼레이션 깊이나 볼륨감적인 측면에서 많이 밀렸던 모습이 나서,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렌스 러핀과 이제 브리온 앤슬리가 그 3명 체제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새로운 인물은 떠오르지 않네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약간 문제도 이제 나오네요. 정치요? 예. 당연히 올림피아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정치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쵸. 네, 이겁니다. 하디추판의 마지막 행동은 다음 시합 때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을지. 만약에 하디추판이 정말 그대로 이제 시합이 끝나자마자는 하디추판이 데릭 런스퍼드를, 많은 분들이 그 장면만 보고 하디추판을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표 직후에 데릭 런스퍼드를 이제 축하해주고 껴안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상식, 탑5 시상식 사진 포토타임 때 첫 번째 선수들이 프런트 더블 바이셉스를 하고 찍을 때는 하디가 응했어요. 근데 이제 밥치 크릴로가 포즈 하나 더 하자 이렇게 했을 때 하디추판이 메달을 빼고 박차고 나갔거든요. 요거까지 봤을 때 하디추판이 한 번만 더 참았다면은 조금 하나 아쉬움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하디추판의 팬으로서. 근데 또 이제 올림피아 이후에 포토슈 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페널티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하디추판의 몸이 데릭 런스퍼드보다 확실하게 좋다면 페널티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얼스가 왜 3위일까요? 브리온과 러프가 훨씬 좋아 보이고 백에서 차이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3위인지 모르겠다. 그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올림피아를 직관했을 때는 오르스가 3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을 정도로 오르스가 좋았거든요. 딱 봤을 때 오르스가 진짜 좋네. 저기 3위 라인은 진짜 뚫기가 힘들다. 근데 시합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브리온 앤슬리 팬들이나 테렌스 러비 팬들이 이제 올리는 사진들을 봤을 때는 또 오르스가 안 좋아 보여요. 이게 참 눈으로 직접 보는 거하고 사진 영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조차도 많은 분들이 찍어 올리시는 브리온 앤슬리와 오르스의 백더블 바이셉스 이런 사진들이나 그 양옆에 나란히 한 사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오르스가 3위였지? 라는 이런 제가 이전에는 직관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올림피아 같은 경우는 직접 보기가 되게 힘들지만 직접 본 분들은 아마 오르스의 3위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브리온 앤슬리 같은 경우는 하체가 예전처럼 막 이렇게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이제 나이가 들고 보디빌딩을 오래 해서 스킨이 너무너무 얇아가지고 하체에 착 달라붙어서 가라앉은 느낌이라면 오르스 칼렌시스키의 하체는 그냥 근육들이 하나하나 그 세퍼레이션 조각조각 하나마다 그냥 4D는 아니고 3D처럼 막 그냥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컸고 그리고 등 근육은 물론 브리온 앤슬리가 좋지만 이런 후면 하체 부분에 달라붙은 정도가 브리온 앤슬리보다 오르스가 훨씬 더 좀 엉덩이라든지 햄스트링이라든지 좀 더 그 깊이나 세퍼레이션이 좋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직관을 했을 때는 전혀 문제를 못 느꼈어요. 여러분들처럼 사진이랑 영상을 봤을 때는 내가 잘못 봤나 할 정도로 브리온이 좋았고요. 이번에 이제 심사 실점과 관련해서 본인만의 의견을 약간 주셨는데 점수와 관련된 또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쇼는 컨디셔닝 10점 만점에 11점 심리성은 10점에 8점 키오는 컨디셔닝 10점에 만점 심리성도 10점에 만점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을까?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도 좀 애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질문이랑 비슷하지만 컨디셔닝이란 측면이 이 피부의 얇기랑 이제 그것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종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랑 B랑 보디빌더가 있었는데 B라는 보디빌더가 지방층, 피부층이 조금 더 A보다 두꺼워요. 근데도 B라는 보디빌더가 컨디셔닝이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킨을 정말 얇게 빼놓아도 이제 근육이 안 달라붙어서 하는 것을 컨디셔닝 실패라고 하죠. 근데 스킨을 막 다 못 뺀 느낌이라도 막 근육이 정말 강하게 붙어가지고 막 입체감으로 표현된다. 이거는 컨디셔닝에서 잘 만들었다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컨디셔닝이라는 측면은 종합적인 부분을 하나로 퉁으로 묶은 거라고 봐야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숀이 어떤 컨디셔닝의 어떤 세부 측면에서 키온보다 좋을 수 있지만 키온이 컨디셔닝의 세부 측면 중에서 세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깊이라든가 이런 거는 숀보다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는 저는 오히려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잭의 올림피아 우승 가능성. 지금 당장은 좀 많이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앤드류 잭이 이번에 올림피아에서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거는 몸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앤드류 잭도 그거를 느꼈는지 시즌 오프를 좀 길게 가져갈 거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앤드류 잭이 이제 텍사스 프로 때 제가 올림피아 정도의 거리에서 텍사스 프로 때 직관했어요. 피디님도 보셨겠지만 그때 앤드류 잭 진짜 좋았거든요. 다리부터 복근 근데 이번 올림피아 사전 심사 때 딱 봤을 때 처음 느꼈던 거는 하체의 분리도라든지 이런 허리의 앤드류 잭의 그 타이트한 허리보다는 조금 그 두꺼워진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신체 곳곳에서 좀 지친 느낌 앤드류 잭의 그런 뚜렷한 뚫고 나오는 선명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브랜든 커리까지 잡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앤드류 잭이 살짝 텍사스보다 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회보다 많이 아까 그 얘기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종류가 어떤 것이든 근육을 위해 필러 삽입에 대한 생각. 필러 삽입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삽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뭔가가 삽입은 아니더라도 뭔가가 지금 부자연스럽다 이런 몸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올림피아에서는 그런 몸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올림피아 레벨의 선수들은 왜냐면은 이제 저지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그 선수들이 티가 안 나게 필러를 삽입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근데 만약에 티가 났다, 노골적으로 티가 났다, 과연 프로쇼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는 몸이 뭐 이러지? 저렇게 근육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나? 이런 선수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온짐이랑 김건우 선수 같이 퀄리파이어 그리고 프로쇼 이렇게 대회를 뛰면서 긴 시간 동안 대기랑 무대도 2번 올라가야 되고 펌핑을 하는 경우에 마지막 프로쇼의 무대 컨디션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불리한 쪽으로 작용을 할까요? 저는 이 주변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이제 리저널하고 프로 퀄리파이어를 이제 하루에 뛰는 사람 혹은 1일 간격으로 뛰는 사람들이 동시에 했던 말이 리저널을 미리 뛰어야겠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시합을 이제 2번을 하루에 아니면 이틀에 2번을 뛴다고 했을 때 그 두 시합 모두 그 피크를 제대로 하기에는 선수들 모두에게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시합을 뛰는 선수들도 그 연이어서 뛰는 날짜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탑 10 중 쉐입과 포징을 떠나서 컨디셔닝 측면으로만 봤을 때 누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컨디셔닝 측면이면 그냥 그거거든요. HD에서 풀 HD 그런 느낌인데 가장 선명했던 사람은 우루스 한 명만 뽑기 힘들 것 같아요. 우루스, 라몬, 재훈. 저는 이제 튀어나온 컨디셔닝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컨디셔닝이 정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오픈은 정말 괴물 같은 느낌이 컸는데 요즘은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든다. 예전처럼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왜 많이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선수들이 저는 사이즈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로니 콜먼이라는 그 단독적인 그 한 명을 제외하고 평균적인 오픈 선수들의 사이즈를 봤을 때 지금의 선수들이 체중도 많이 나가고 이런 근육의 밀도라든지 사이즈가 더 좋을 겁니다. 예전 선수들이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전에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화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명도 좋았고요. 예전에는 지금 올림피아는 보면은 후방에 이제 라이트를 켜면서 거기 광고, 메인 스폰서 이런 부분들을 좀 띄다 보니까 선수들의 몸이 죽는 경향이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근데 이제 과거는 올림피아 무대를 보면은 정말 뒤에 정갈하게 뭐 이제 선수들의 몸을 죽이는 조명이 없이 선수들만 몸이 좋게끔 그렇게 표현되는 조명들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보디빌딩이 퇴화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로니 콜먼 정도의 몸을 가진 사람이 없을 뿐 전체적인 보디빌더들의 평균 모습을 봤을 때 퇴화라고 보기는 힘들고 사이즈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심리성에 관련된 내용이 많네요. 김건우, 키온 피어스 같은 체형 좋은 투원투 선수들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원투에서 체형을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럴 거면 클피를 왜 만들었냐와 같은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형을 보는 게 아니라 체형은 아마 마지막에 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체형이 아무리 좋아도 키온 피어슨의 과거 성적을 보면은 올림피아 14등부터 뭐 이렇게 성적을 내지 못했던 때도 있거든요. 키온 피어슨이 체형이 그 당시에는 안 좋고 지금은 좋아서 그분이 14등을 한 게 아니라 컨디셔닝을 못 잡으면 체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체형으로 인해서 체형을 더 많이 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디비전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질문인데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 라몬이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범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클래식 피지크가 한마디로 싱거웠거든요. 근데 라몬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어떤 면에서는 시범보다 좋은 점까지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라몬디노의 그런 발전적인 그런 모습과 그런 모습에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3대500 하나, 비스터 하나 해보시죠. 약간 우주해지기 전에 비스터도 하나 하시고 보시죠. 이 새로 나온 3대500 월드 클래스 펌프인데 정말 저도 이제 이걸 먹고 운동을 해봤는데 좋은 점은 얘가 이제
복용을 할 때 복용이라면 좀 이상한데 운동 전 30분이 아니라 운동 전 10분 전에 좀 복용을 해도 된다고 좀 써있고요. 저같이 이제 프리워크아웃을 많이 깜빡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편하고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맛도 좋습니다. 3대5의 보충제들 대부분 다 맛이 좋죠. 한번 지금 루즈해지기 전에 여러분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한잔하겠습니다. 맛이 세요. 진하고 세요. 그렇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펌핑이 월드클래스 펌핑이 되는 것 같아요. 3대5의 보충제는 물론 저같이 이제 선수가 아닌 사람들이 설명을 해봤자 뭐 여러분들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국산 보충제로서 조금씩 이제 떠오르고 있고 맛도 가성비도 저는 점차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3대5의 보충제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5% 할인 코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셔서 추가 할인 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으시니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신다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월드클래스 펌프뿐만 아니라 추후에 또 보여드릴 글리세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맛을 일단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시고 성분이 많은 만큼 진한 맛이 난다. 그렇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런 포도 맛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맛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또 열렬히 후원해주는 3대5배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바뀐 체중과 관련된 얘기도 있네요. 네. 테렌스가 베스트로 나왔음에도 보로연에게 밀린 이유. 테렌스 베스트 아니었어요. 절대 베스트 아니었고요. 테렌스가 이제 다리랑 엉덩이 등 쪽은 잘 이제 근육의 스킨을 잘 밀어내서 잘 붙어 있는데 이 복부 쪽이 뭔가 항상 그 수분이 차 있는 느낌이 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지들이 마지막쯤에 브리온이랑 테렌스를 스위칭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14 막바지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역전이 됐고 테렌스 러핀의 컨디셔닝은 베스트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테렌스 러핀이 이제 작년은 제외하고 작년은 너무 안 좋았으니까 2위를 했던 시절보다 퇴화했다? 그건 또 아니에요. 테렌스는 분명히 좋아진 점이 있고 좋아졌는데 나머지 선수들의 이런 발전 속도가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브리온 앤슬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됐던 여유 체중이 조금 더 증가가 되면서 제한 체중에 대한 큰 압박 없이 더 좋은 몸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테렌스 러핀에게 역전을 하는 가장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브리온 앤슬리는 정말 컨디셔닝이 좋았습니다. 아마 최근 보았던 시합 중에 최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테렌스 러핀은 100%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네네네. 제한 체중이 달라짐으로써 어떤 분들이 많이 증가했죠. 네. 그분들 중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키가 작은 선수들에 대해서 많게는 7파운드까지 7파운드면 3kg에서 4kg 사이잖아요. 정말 많은 그런 여유폭을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온 앤슬리가 항상 그 제한 체중으로 컨디셔닝 작업에서 조금 아쉬웠던 브리온 앤슬리가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았나. 테렌스 러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제한 체중보다는 살짝 낮은 캡이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못 받았고 브리온 앤슬리가 근육의 밀도가 좋은 브리온 앤슬리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또 박재호 선수의 질문입니다. 좋죠. 목표로 잡은 탑 식산에 들기 위해 특포이님이 보시는 그 중요도의 순위, 그러니까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중요도의 순위. 다른 거는 없고 제 등이에요. 팔보다도 등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비교 심사를 했을 때 본인 무리군에 있는 세컨드 콜아웃에서도 이런 너비적인 측면은 아니더라도 분리도라든지 이런 입체감은 좋아요. 근데 전면에서 등이 더 많이 뻗어나와야 될 것 같고 겨드랑이 아래쪽에 붙어있는 이런 근육들이 조금 더 많이 붙어야지 조금 더 1번 포즈나 4번 포즈를 했을 때 오히려 광배 하단부보다는 겨드랑이 쪽에 있는 근육들이 확실하게 붙어서 엑스테이퍼가 더 잘 묘사가 되면은 그 부분이 조금씩 매년 발전하고 있다고 또 믿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이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발전이 돼야지 탑6를 뚫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범스테드의 질문입니다. 작년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데 2년 다 집권하신 특코이님의 의견. 범스테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이 더 좋았어요. 이게 또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범스테드 팬들 중에 범스테드의 이런 또 염증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염증 반응들이란 부분들은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티가 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몸의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조금 더 부풀어 오르거든요. 크리스 범스테드의 작년 엉덩이 근육의 그런 결이랑 올해 엉덩이 결만 살짝 봐도 여러분들께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염증 부분들이 도드라지면서 근육의 엉덩이 결들이 조금 많이 부족해 보였고요. 우측 앞다리 쪽에서도 그 염증이 도드라져서 앞다리 근육의 세퍼레이션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 거를 좀 예외로 밀고 전체적인 근육량도 는 것 같고 뭐 모습도 좋아졌지만 이런 근육의 강도랑 선명도가 지난해에는 라몬이랑 비등비등했다면 올해는 라몬의 이런 선명도라든지 근육의 강도가 더 좋았어요. 심지어 시범보다. 그럼에도 시범이 타이틀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체형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앞서지만 근육량, 그 다음에 뭐 이런 밸런스 이런적인 부분에서 시범이 라몬보다 근소우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면접 피지크 질문도 좀 있는데 네네. 가능하실까요? 네, 한번 네네. 최대한 아는 선에서. 라이언 테리의 우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라이언 테리가 우승을 할 거라고 사전심사 때부터 봤습니다. 라이언 테리가 그동안 이제 좋은 성적은 받았지만 탑 레벨까지 진입하지 못했던 게 이제 근육 자체들이 이제 좀 납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컨디셔닝이 좋았지만 조금은 납작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또 충격을 받았던 거는 라이언 테리가 아마 중반기에 있던 시합에서 그 세컨드 콜아웃에 있던 좀 몸이 신기하신 분, 좀 어깨 크고 막 그분한테 좀 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졌던 그런 선수가 올림피아 우승을 해버렸는데 저는 맨즈 피지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정도로 좀 해박한 지식이나 이해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라이언 테리의 우승에 대해서는 그 퍼스트 콜이나 탑3 비교심사, 탑4 비교심사를 봤을 때 라이언 테리가 압도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컨디셔닝이라든지 볼륨, 심지어는 근육의 양적인 측면과 뭐 이런 보이는 그런 심미적인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오픈 빌더 저스틴 샤이어의 포텐셜에 대해 궁금합니다. 포텐셜은 좋죠. 진짜 근데 좀 깜짝 놀랐던 게 저스틴 샤이어가 아마 맨 처음에 나왔나 두 번째로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개인 도전할 때. 그래서 저스틴 샤이어 보고 야, 이 친구 뭔가 좀 되겠다 싶었거든요. 몸이 진짜 좋았어요. 이런 가슴 볼륨감, 컨디셔닝, 뭐 팔도 원래 잘 좋고 잘 알려진 선수죠. 근데 이제 딱 이제 오픈의 나머지 선수들하고 나란히 했을 때 안 보여요. 너무 작아. 이런 말을 오픈 선수한테 하는 건 실례일 수도 있지만 너무 작아요. 지금 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텐셜을 많이 말하는데 이 오픈 보디빌딩에서 포텐셜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육의 양이 따라주지 않으면 포텐셜은 그냥 포텐셜이에요. 예전에 미스터 USA 우승하면서 21살에 우승하면서 프로카드 되고 오픈 보디빌딩 시합 뛰면서 코디 몽고메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망주라고 포텐셜이 넘쳐난다고 정말 많은 말이 있었죠. 리건도 마찬가지지만 사이즈가 뒷받침이 안 되면 오픈에서는 그 포텐셜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성적을 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포텐셜과 관련된 네, 또 포텐셜. 부문별 예상치 못한 포텐셜을 보인 선수가 있다. 예상치 못했는데 깜짝. 오픈에선 토니 호버트. 우리 또 프리덤에서 올림피아까지만 일을 해준 선수죠. 올림피아 이후에 재계약엔 실패했는데 토니오한테 이제 재계약이 안 됐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보낼 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토니 호버튼의 몸이 정말 좋았어요. 물론 그 친구는 저스틴 샤이어처럼 사이즈가 마찬가지로 큰 선수는 아니지만 저스틴 샤이어는 사이즈도 작고 무르익지 않았다면 토니 호버튼은 마치 덱스터 잭슨의 초창기 시절을 보는 것처럼 옹골차고 볼륨 있고 컨디셔닝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런 후면부에서도 강점, 백더블 바이셉스가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사이즈가 조금 더 차는다면 토니 호버튼이 제가 코치랑 이번에 얘기했을 때 작년보다도 5파운드 정도 체중이 더 낮다고 얘기했거든요. 5파운드, 4에서 5파운드. 그 말인즉슨 작년에 102, 103이었던 선수가 올해 100kg에서 99kg 사이로 무대에 오른 거거든요. 그 체중으로 지금 이 정도의 성적, 올림피아, 지금 토니 호버튼이 올림피아 8위였죠. 이 정도의 성적을 낸 건 대단한 일이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다보울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보울한테 이제 저지들이 했던 피드백은 단 하나. 풀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컨디셔닝이나 모양 그대로 근육이 조금만 더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보울이 매년 또 그 부분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리온 앤슬리, 테렌스 러핀 라인을 내년에 조금 더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맨스 피지크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 눈에 가장 좋았던 선수는 카이런 홀든이 정말 좋았는데 왜 세컨드 콜아웃인지 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카이런 홀든이 조금 더 지금 가진 모양에서 모양만 다듬는다면 퍼스트 콜아웃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승과 관련된 또 얘기가 많습니다. 내년 삼손의 우승 가능성. 삼손이 만약에 지금 올림피아 이후에 지금 루마니아 프로쇼랑 어제 있었던 프라하 프로쇼까지 우승을 했거든요. 지금 이때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올림피아 때보다 더 좋아요. 삼손의 몸 안에 가지고 있던 근육의 디테일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면서 허리가 더 가늘어졌거든요. 지금 이 몸으로 만약에 올림피아를 뛰었다면 탑3 구도가 또 재밌게 흘러갈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의 발전세는 ING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올해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거는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얘기를 제가 그냥 말을 해버려도 상관없겠죠. 지금쯤이면 오피셜이 됐기 때문에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도 뛸 거고 중하반기 아놀드 클래식 UK도 뛸 거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서 새로운 이제 발표를 하자면 우리 삼손 다우다가 프리덤이랑 이제 정식 앰버서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 다우다 굿즈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이제 삼손 다우다를 이제 프리덤 애틀릿에서 한국에 올 수 있는 날도 조금 더 자주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삼손 다우다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삼손 다우다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올림피아 뿐만 아니라 아놀드 클래식 UK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종이 좀 있네요. 네, 전문가분들이. 네, 그러면 또 있습니다. 진짜 질문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질문들 지금 저도 아예 일부러 안 봤거든요. 왜냐면 피디님이 보디빌딩에 관심 있으시니까 좋은 질문들을 잘 픽할 거라 생각하고 안 봤습니다. 보고 준비하면 제가 더 좀 진실되지 못할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우승을 점치는 건데 니고커가 우승을 위해 필요해 보이는 것. 니고커가 후면부에서의 그런 디테일, 그 다음에 하체가 사이즈가 큰데 니고커의 이런 대퇴 외측부를 보면은 보통 오픈 보디빌더를 보면 골반 아래쪽부터 이렇게 둥글게 바깥쪽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꽉 차 보이는데 니고커는 하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골반에서 좀 더 내려가서 그쪽부터 이제 좀 기시 부위가 떨어져서 그 부분에 정말 불리함을 안고 지금 가는데 그 불리함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외측 부분이 좀 더 풍성하게 떨어지고 후면부에서 등 근육이나 둔근 햄스트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 사이즈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선명해진다면 올림피아 챔피언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브랜든 커리의 재우승 가능성. 이번에 좀 아팠잖아요. 브랜든 커리가 여러분들 제가 소식을 전해서 알겠지만 애틀리트 미팅에도 참석을 못했고 팬 미팅에도 참석을 못했고 그 다음에 프레스 컨퍼런스 종합적으로 이 세 부분에서 다 나오셔야 되는데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사전 심사를 딱 봤는데 브랜든 커리가 정말 사이즈적으로 많이 좀 쪼그라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브랜든 커리의 상체랑 이런 게 하디랑 대릭에 비해 모자르지 않았어요. 컨디션이 모자랐다면 올해는 좀 다른 선수들이 커진 건지 모르겠는데 브랜든 커리의 이런 사이즈적인 볼륨감적인 측면까지 좀 밀리는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굉장히 앞으로 반등할 기회는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또 나이가 적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질문들이 겹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슬슬요. 팀매니언 의견 대립과 하디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전 전부 다 동의해요. 근데 다만 그 좀 의외였던 게 하디 추파는 어깨의 의혹은 좀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으면서 대릭의 그런 겨드랑이 쪽이랑 이제 대퇴 전면부 쪽에 있는 염증 반응들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만약에 그런 언급을 하고 있긴 있었지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릭이 이런 이름들이 좋아서 하디를 이기기에 충분했다라고 말을 했으면 조금 더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나. 뭐 이거 주제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전 저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보디빌딩 팬이기 때문에 주제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런 대릭의 이런 누구나 봐도 노출되고 사진이나 영상 심지어 직관으로 본 사람들은 아마 너무 심하게 노출돼가지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 염증 반응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릭이 더 좋았다라고 해줬으면 그나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건 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올림피아 가셨을 때 빌더들 중 사람 자체가
엄청 좋았던 빌더가 있었다면 누구인지. 정말 사람 좋은 거는 이제 클래식 피지크부터 보면은 한국 선수들 다 제외하고요. 마이클 다볼 사람 진짜 좋고요. 오르스 칼레센스키, 라몬디노 요 정도 진짜 사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는 크게 친하진 않아서 뭐 러프 디제리아 사람 좋은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뭐 어차피 이번에 또 내한 계획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좀 친한 선수들을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클 다볼, 오르스 칼레센스키 사람 좋아 보인다. 그리고 오픈 보디빌딩에서는 당연히 삼손은 사람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개인적으로는 좀 말을 섞거나 그럴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데릭도 되게 사람 좋은 것 같고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토니오 버튼도 정말 나이스하고 비즈니스적 이런 얘기를 하면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토니오도 사람은 좋습니다. 그리고 오픈 보디빌더들은 이제 제가 아는 선수들 외에는 좀 교류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헌터 라브라다도 정말 사람 좋고 브렛 윌킨도 사람 좋고 다 너무 나이스했어요. 제가 이제 교류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선수들은 정말 다 괜찮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제가 접근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이거는 이제 과거의 인물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피리스. 네, 데릭. 아이 피리스죠 이거는. 에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건 안 돼. 이건 아직 피리스는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유 안 말해도 되죠. 네. 또 이거는 그냥 기대되는 선수네요. 2024년 미스터 올림피아 가장 기대되는 선수. 지금의 성장 속도를 보면은 삼손 다우다죠. 이거 진짜 인맥 다 뺀 거예요 정말. 삼손 다우다의 루마니아 프로랑 프라 프로쇼 보세요. 진짜 올림피아 때보다 그 한 주, 두 주 사이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삼손 다우다가 가장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정치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치적 우리나라 정치만 아니면 돼요. 혹은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네. 편파 판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 편파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데릭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디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편파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했고 데릭의 손을 들어줬을 때 조금 놀랐을 뿐이지 이게 편파까지 될 문제인가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면 위로 오르는 그런 염증 증세 빼고는 데릭이 하디보다 좋았던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하디가 데릭보다 좋았던 점도 많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편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좀 타일러 매니안이 그 부분들을 해석하는 영상에서 그냥 까놓고 데릭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언급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보셔서 나올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편파라고 볼 수 있는 시합들이 저는 딱 한 가지 도리안 예이츠의 마지막 올림피아였던 1997년 나세르 엘손바리한테 이겼던 시합인데 그 시합은 개인적으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도리안 예이츠의 부상이 정말 많이 노출됐던 시기였거든요. 3두 끊어지고 2두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팔 근육 자체가 굉장히 얇고 거의 없는 상태였고 복부도 많이 두꺼워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피아 이후에 이제 올림피아 관계자분이 이제 도리안 예이츠한테 은퇴를 권유했다고 할 정도로 도리안 예이츠의 마지막 올림피아가 가장 큰 편파에 기여하지 않았나. 나세르 엘손바리는 그때가 본인의 베스트였고 그 이후로는 본인의 베스트 몸을 가져오지 못했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피리스 카이그린. 저는 피리스 카이그린이 피리스를 이길 만하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올림피아 외 프로쇼 중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쉐로 클래식이라는 시합이 있는데 피리스가 이상하게 그때 본인의 베스트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피리스 본인도 아마 인정을 할 텐데 피리스가 카이그린을 이길 수 있었던 점은 사이즈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와 사이즈 내에서 근육의 밀고 나옴이 어떻게 보면 극강. 여태까지 그 어떠한 선수도 피리스처럼 근육이 밀고 나왔던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게 본인의 가장 최대의 강점인데 그 부분이 약간 떨어졌을 때 카이그린이 본인의 베스트를 끌고 나왔거든요. 올림피아 이후 시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카이그린이 올림피아 때보다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빵빵한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3위를 했어요. 3위. 제이 커틀러에 이어서 3위를 했는데 그 시합이 가장 좀 카이그린한테는 슬픈 시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그 시합에서는 저는 카이그린이 1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1년 쉐로 클래식일 겁니다. 인터넷 구글링만 검색해봐도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재훈 씨 질문인데 올림피아 때 박재훈 프로의 인지도 관련해서
박재훈이 이제 텍사스를 우승하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많았고 솔직히 작년 팬미팅 때는 정말 슬펐던 게 이제 재훈이를 보러 오는 팬들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재훈이를 이제 보고 팬미팅 때 재훈이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선수들 사이에서도의 인지도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텍사스 프로를 우승한 직후에 이제 로니 콜먼의 메트로플렉스 짐을 갔을 때는 심지어 재훈이는 티켓 값을 공짜로 너 텍사스 프로 챔피언 아니냐 하면서 이 텍사스 프로 챔피언을 우승한 것이 재훈이한테는 두고두고 본인의 그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고 또 빅네임 2명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질문 드릴게요. 기대 이상 선수 같은 거는 말씀하셨고 기대 이하. 기대 이하. 내가 정말 기대했는데 뭐야 몸이 왜 이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대 이하에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앤드류 잭이 텍사스 프로 때와의 모습처럼 나왔다면 브랜든 커리를 제꼈으면 물론 탑3가 아닌 탑4 콜아웃을 불렸을 정도로 앤드류 잭이 텍사스 프로 때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헌터도 좋았어요. 헌터도 텍사스 프로 때 정말 그러한 앤드류 잭의 베스트와 박빙의 경제. 그러니까 완전히 앤드류 잭이 완승을 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는 헌터가 오히려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헌터가 몸에 물이 터지면서 지긴 했는데 헌터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헌터도 이 텍사스 프로 때 본인 인생 베스트 몸을 만들었는데 그 두 선수가 좀 그 텍사스 동기 그 두 선수가 좀 본인의 베스트를 가져오지 못한 게 저는 아쉬웠어요. 헌터가 만약 베스트를 가져왔다면 브랜든 커리를 넘어 앤드류 잭과 다시 한번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두 선수한테 조금 실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알레스 카모로네로의 몰락은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네. 저는 그냥 그래서 몰락하고 나서 네. 제가 약간 안 좋았던 이유. 컨디셔닝에 일단은 좀 본인의 베스트가 아니었고 박재훈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젊은 선수들의 발전 속도를 이제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싶어요. 나이도 이제 40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의 상승세와 본인의 하향세가 교차하는 시점에 맞물려서 세컨드 콜아웃 가장자리로 좀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처음으로 탑10 바깥으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좀 정비 잘해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16 1부 올림피아에 대한 질문들을 중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에 답변을 못 해드린 것도 있지만 PD님을 포함 종합적으로 겹치는 질문 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로 좀 엄선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이나 이런 궁금증에 충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몬스터짐, 월드 오브 몬스터짐 프로쇼 직관 후기 질의응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